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후 11시 39분에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해서 280명이 늘은 882명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의 최종 확진자 수가 공지가 되면 900명 이상은 분명히 확진자 수가 체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지난 이번 주 내내 600명대에서 머물렀던 것을 비교하면 오늘 금요일의 확진자 수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확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위주로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말간에 더욱더 확진자 수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어쩌면 다음 주는 1000명까지도 실시간 확진자 수가 체크가 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보니 확진자 수를 의미 있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코로나의 확산은 백신이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그것을 맞고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명확히 체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안 최소한 12월까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게 백신 관련주일지 치료제 관련주일지 음압병실 관련주일지 기타 어떤 테마일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코로나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아마 이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키트가 한시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어떤 이슈몰이를 하고 나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테마는 돌고 돌지만 그게 사실상의 펀더멘털 자체가 이 시즌이라는 회사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4분기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기존의 사스라든지 메르스처럼 단기간에 정복될 수 있고 그냥 반짝하고 많은 어떤 바이러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즌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조금 더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오늘 주주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튜브에서 이 구라철이라고 김구라 씨가 CGN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CGN에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현재 이 주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라고 할까요? 좀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라철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김구라 씨가 뭐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CGN에 대한 주가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오늘 주말간이니까 주말간에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시면서.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오전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달려주신 것을 제가 봤는데 이제 무역 관련해서 통계가 자료가 오늘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15일 기준으로 전월게 나와요. 15일 기준으로 전월가 그러니까 12월 15일이 돼야 11월 마감에 대한 자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해서 시즌의 수출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품목별로 수출입 실적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품목 코드를 38하고 22 치면 진단키트고요. 월별로 따져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나서 조회하면 쭉 나와요. 이게 진단키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이 어떤지, 그죠?
여기서 뭐 수입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수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따져본다면 시젠이 이제 시젠 주소가 송파구예요. 천종윤 대표님께서 주소가 송파구 오금로 9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원 빌딩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이 송파구에서 나오는 진단키트 실적은 이꼬르 시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품목별 수집 실적 C군구로 들어가면 월별로 좀 따지고요. 10월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게 이 단위가 각종 화학공업이에요. 각종 화학공업. 자, 여기서 어디냐면 예, 이거고요. 4단위 같은 경우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송파구에서 나오는 수출 금액과 진단키트에 관련해서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눈으로 보긴 조금 저기 해서 엑셀을 뽑았어요. 차트로 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엑셀을 뽑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젠의 수출입 실적 품목별 진단키트, 그죠? 보면 예, 요거 다운 받은 거고, 여기 시젠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출 금액만 좀 봤거든요. 수출 금액, 시젠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 월별입니다. 이거 월별, 이거는 시젠 월별 금액이에요. 제가 왜 월별 금액을 따지고 싶었냐면, 처음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있으면서 워낙 많은 회사들이 진단키트 관련된 회사로 회자가 됐잖아요. 뭐 EDGC부터 시작해서 오상자이엘, 뭐 시젠, 뭐 아주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젠의 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수출에 대한 금액을 또 따졌을 때 수출 금액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해가지고 보니까 전 금액으로 좀 따졌습니다. 수출 금액으로 보아하니 금액에 대해서 비중이, 그죠? 24, 26, 35, 20 쭉 지금 보면, 이걸 한번 차트로 볼까요? 차트로 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죠? 1월부터 10월까지 시젠의 우리나라 전체 진단키트 수출 금액에서의 시젠 비중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젠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많이 좀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젠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원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아까 라이브 할 때 오전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시젠 관련해 가지고 수출 뭐 데이터 나오지 않았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보고 있어요. 매달 보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5일 날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 뽑아가지고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현황 보면 어찌됐건 지금 지난번에 이 시젠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10월 들어서,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까 구라철인가요? 거기 유튜브 사이트 보면 거기서도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금액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하셨고, 직원분들께서 매출이 더 늘 것이다, 상당히 수출도 넣고 4분기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 당장에 12월 말 되고 나서 45일 안에,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2월 15일 정도 안에 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때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1조 매출, 그리고 분기 4분기의 엄청난 성장,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저 눈으로 이 숫자로 좀 까서 확인해 봐야지 명확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태 10월까지만 봤을 때는 시젠의 진단키트 수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수출 전체 중에서 비중이 거진 40% 돌파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5일 날에 앞서 말씀드린 무역 그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로 11월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오늘의 CJ는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는. 왜냐면 제가 오전 10시 반까지 봤을 때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되게 재밌게 구독자분들이랑 막 보면서 꼭 무슨 축구 경기 보듯이 잘 올라가주고 조정 구간 받은, 저랑 이제 그 라이브 영상 있는데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심심하시면 여유 있을 때 갭 띄우고 나서 잘 올리다가 이제 쭉 밀리고 마감을 좀 했긴 했는데, 그래도 지지라인 여기서 잘 형성하면서, 이 지지라인이 보니까 요 지지가 여기 이 세워낸 양봉 있죠, 이거 몸통이에요. 지금 여기 지지를 좀 받아주고 다시 반등하는 느낌으로 갔고, 주봉상으로 이제 오늘 주봉 마감을 좀 했는데, 저는 이 양봉으로 좀 마감하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딱 요런 느낌. 근데 오늘 음봉 마감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분명히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나름 아래꼬리 달면서 이 17만 10천원이라는 이 마의 이 금액을 깨지 않고 잘 올라와 주고 있는 움직임이 다행히도 나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차트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 그게 이 시즌의 향후의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냥 뇌피셜을 돌리고 뭐 행복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수 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와서 누가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FDA 승인이 뭐 13일 날에, 오늘 뭐 이걸 말씀을 드리면, FDA가 이제 어쨌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VRBPAC라는 곳에서 승인을 좀 했어요. 권고 승인.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CDC라는 데로 넘어가죠. 그 CDC의 자문기구는 ACIP라는 데예요. 거기서 승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국장인 CDC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가 국장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접종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게 13일 날에 결정이 돼요. 그 13일 날에는 그 백신을 접종하고 말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아울러서 FDA 자문기구에서 이제 16세 미만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분들, 면역체계 손상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종을 좀 금지할 것인지, 누구를 접종 금지 대상으로 삼을 건지도 의결을 해요. 그러면 13일에 다 결정됩니다. 누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맞을지 말지. 그때가 되는데, 자, 그게 결정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확진자 수가 뭐 갑자기 줄어버리나요? 지금?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진단 키트가 안 쓰이나요 지금? 저는 그게 참 애매해요. 그리고 CGN의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물론 연간 기준으로 이제 4분기 보면 더 아시겠지만은 상당 부분 자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에 배당락이 12월 28일 아닙니까? 그 이제 배당이 얼마나 줄지 알겠죠. 한 12월 28일 날 배당, 12월 28일까지 보유하고 나서 이제 12월 29일이 배당락인데, 12월 얼마나 과연 배당하게 될지 얘기 공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배당을 얼마나 하게 될지. 그죠?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요. 연말에는 배당 적게 할까요? 예전보다? 작년보다 적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서 좋은 이슈들은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과연 이 CGN이 어떻게 향후에 대한 이 회사의 그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잘 확보를 해주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건 맞죠. 정말 하락, 정말 노답이었죠. 여기 35%가량 하락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지지부진은 해도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좀 힘은 좀 가져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비중을 크게 들고 계신 분이면 이거 많이 까먹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팔고 딴 데 가서 메이크업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비중 소량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면 손실 그냥 보고 딴 데 가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밀리신 분들을 비중이 크게 들고 있다. 막 전체 비중에 막 50% 이상 들고 있다. 몇천 넣으면 이게 복구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른 종목들 양봉 찍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갑작스러운 악재로 더 밀려버린다. 화이자가 승인이 나면 이게 밀릴까요? 화이자가 승인이 나서 이게 밀릴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미 선반영된 것 같은데. 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은 시즌의 긍정적인 그 움직임에 주가가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배당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잉여 자금을 활용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회사들과 어떤 조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해서 이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시즌은 어쨌든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동을 보면요, 외국인이 어쨌든 3일간에 예전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죠? 이 코스닥이 보면 코스닥이 최근에 한 3일 동안 외국인이 좀 팔았잖아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코스닥 보면 조금 샀네요, 그죠? 조금 샀는데 그래도 뭐 나름 외국인이 그 코스닥에서 이 시젠도 꽤 샀다라는 거죠, 코스닥과 함께, 그죠? 해서 현재 한 120억, 60억, 한 200억 정도 조금 안 되게 산 상태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매동이다, 무난하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시즌의 어떤 차트상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월봉상으로 이 강하게 상승한 이 캔들을 4등분 쪼개면 여기 중간에서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와줬고, 딱 찍고 밀렸잖아요, 그죠? 이제 이 4분의 1 정도 되는 라인까지도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번 달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잖아요. 20일 남았죠. 이렇게 될지도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해서 어찌됐건 자연스럽게 이 18만원 17만원 정도 라인은 잘 지켜주면서 월봉상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주봉도 살짝 반등 나오고, 일봉상으로도 다행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 상으로 살짝 지금 매도 신호에 대한 눌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한 이런 상황,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과매수권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죠?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하고 코로나가 확진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안하더라도 아마 시젠이라는 종목의 추가적인 12월의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은 더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진단키트의 수출 금액의 40%를 10월에 했는데 11월에 더 커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12월 배당도 있고, 그죠? 배당락이 이제 12월 19일이니까 11월 29일이니까 한 2주간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지 저는 좀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전형적인 코로나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추세가 조금씩 전환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이실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매도에 대한 그 어떤 결정 리스펙하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손절하거나 낙폭을 축소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결정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쨌든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만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영상 시젠에 대한 객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런 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뭐 시즌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말인데요. 1분 남았네요. 12시가. 주말에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 제가 영상들 많이 좀 다른 종목들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봐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무엇보다 심하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간에 편안하고 화목한 이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